오래된 서류함을 뒤지던 서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사이 낡은 계약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그 계약서를 펼친 순간 하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조항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던 하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기한 이틀, 검수 기준은 발주처 정권, 하자 발생 시 전액 배상. 이건 처음부터 하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 계약서는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어눌한 걸음걸이로.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계약서를 움켜쥔 하은과 도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하은은 느꼈습니다. 저 사람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80억 빚에 얽힌 두 사람의 비밀.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을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년 전 서하은의 아버지는 작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성실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차도윤 집안의 대기업과도 오래 거래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 하은은 가끔 아버지를 따라 그 회사에 갔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로비, 높은 천장, 정장을 입은 사람들. 하은아, 여기서 얌전히 있어라. 아버지는 늘 조심스럽고 회의실로 들어갈 때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실에서 나온 한 노인이 하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서 사장님 따님이군요. 참 얌전하게 생겼네. 저희 딸입니다. 인사해라, 하은아. 안녕하세요.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회장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 집 딸은 참 반듯하구나. 그게 하은과 이 집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도 여전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게 그저 성실하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은아,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차그룹 신규 사업 납품 계약이야. 금액이 어마어마해. 이번 것만 잘하면 우리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어. 축하해요, 아빠. 계약서 검토는 다 했고 내일 최종 서명만 하면 돼. 아버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납품 기한 이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검수 기준은 전적으로 발주처 판단. 언제든 불량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원가의 10배 배상. 계약 위반 시 위약금 50억.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함정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거래해 온 회사를 믿었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만에 납품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직원들을 밤새 돌렸지만 부족했지만 단 하루차리로 납품일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50억? 이럴 수가. 하루인데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님,
하루만 늦은 겁니다. 제품은 완벽합니다. 제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납품된 제품에 대해 대규모 불량 판정이 나왔습니다. 배상금 30억이 추가됐습니다. 총 80억? 작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무슨... 하은이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20년을 믿었는데 회사는 일주일 만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었습니다. 하지만 80억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 어느 날 차 회장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하은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높은 건물에 다시 갔습니다. 차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만.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차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 사장네 회사 사정.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 미안하네. 80억 내가 정리해 주겠네. 정말이세요? 대신 차 회장이 하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도윤이와 결혼해 주게. 하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소문을 들었겠지만 내 아들 도윤이는 조금 특별하네.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도윤, 재벌 그룹 외아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윤이를 돌봐줄 며느리가 필요하네. 하은 씨 아버지를 20년 넘게 봐왔고 그 집안 딸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소? 차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거래이고 80억과 하은이 너의 결혼 어떻게 하겠나? 하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앉아 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사흘 후 하은은 다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계약은 그렇게 성립됐습니다. 80억 빚과 서하은의 인생. 결혼식 날 하객들이 모여들었지만 축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80억에 팔려온 거래? 쯧쯧, 저렇게 예쁜데. 불쌍하게. 도윤 도련님이 저 모양인데 평생 저러고 살아야지 뭐.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하은은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괜찮아요, 엄마.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부케를 든 손은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고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단 앞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한쪽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은은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의 계모 윤미령이 앞자리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가난한 집 며느리를 얻었고 바보 도윤은 더욱 꼼짝없이 묶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났고 서아은은 이제 차도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80억에 팔려간 거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본가의 별채였고 격리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은은 그곳에서 도윤과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첫날 밤 도윤은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씻으세요. 도윤이 하은을 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하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평생 이어질 일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서툴렀습니다. 하은이 모든 것을 돌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입가에 침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조용히 다가가 손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도윤이 하은을 텅 빈 눈빛으로 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은이 웃으며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은과 도윤은 본가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계모 윤미령과 그녀의 아들 차선우, 그리고 차 회장. 윤미령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가, 도윤이 관리는 잘하고 있니? 네, 어머님. 그래야지. 80억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니까. 선우가 낄낄거렸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시겠어요. 형이 저 모양이니. 도윤은 국을 흘리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국도 제대로 못 먹네. 선우가 놀리듯 얘기했지만 하은이 조용히 냅킨으로 도윤의 입을 닦아줬습니다. 너는 참 똑똑하구나. 80억에 자기 인생을 팔 줄 아는 걸 보니.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별채로 돌아온 하은은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제 겨우 28인데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도윤이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제가 이래야 하나? 근데 생각해보니 당신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하은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버텨봐요.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하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하은은 도윤을 돌보는 일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도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경제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 하은이 무심코 도윤을 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TV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눈빛으로 도윤 씨? 하은이 부르자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텅 빈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착각인가? 또 다른 날, 하은이 서재에서 오래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선반 위 책을 꺼내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아!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번개처럼 하은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은이 놀라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반사신경이 너무 빨랐어. 밤이었습니다. 하은이 도윤의 약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쪽에서 낡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들. 이게 뭐지? 하은이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바보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하은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하은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게 뭐예요? 도윤이 수첩을 가만히 바라보고 다시 텅 빈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대로 갔습니다. 하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분명 뭔가 달랐어. 눈빛이. 다음 날 아침, 도윤 씨, 어젯밤에 제가 서랍 열었던 거 기억해요? 도윤이 멍하니 하은을 봤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역시 착각이었나? 그날 이후로 하은은 도윤을 유심히 관찰했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책을 보는 듯한 눈빛, 뉴스를 집중해서 듣는 모습, 너무 정확한 손놀림. 설마 이 사람이 아닌 척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하은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진실로 밝혀지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하은이 창고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펼치는 순간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납품 기한 이틀, 검수 기준 발주처 정권, 위약금 50억. 이건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조항 하나하나가 불가능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걸 몰랐을까?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20년간 믿어온 회사였으니까 그냥 서명했을지도.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계약서를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도윤 씨, 이것 좀 봐요. 이 계약서 이상해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텅 비었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지적인 눈빛. 하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도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세가 당당하고 곧았으며 표정이 또렷하고 냉철했습니다. 놀랐어요? 도윤의 목소리마저 달랐습니다. 어눌함이 사라진 명확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대체 뭐예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처음부터 바보였던 적이 없어. 그럼 그동안은 연기였어. 살아남기 위한. 도윤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하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봐온 그 사람이, 그 멍한 눈빛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왜 저한테까지. 당신도 그들이 보낸 사람일 수 있었으니까. 계모와 그 아들. 그들은 나를 없애려고 해. 10년 넘게. 그게 무슨. 바보로 살면 위협이 안 돼. 경영권을 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난 바보로 살았어. 완벽하게. 모두를 속이면서. 하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저도 속인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알게 됐어. 당신은 다르다는 걸. 뭐가 달라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했어. 모두가 나를 바보로, 짐으로 봤어. 하지만 당신은 내 입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버티자고 했어. 하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계약서,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린 이 계약서.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모가 만든 거야. 당신 집안을 파산시키고 나를 더 꽁꽁 묶기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 집안을 의도적으로? 그래. 모든 게 계획이었어. 그래서 나는 증거를 모았어. 10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면서 계약서, 자금의 흐름, 비리 기록, 모든 걸. 도윤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나를 도와줄 수 있어? 하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석 달 동안 돌봐온 사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었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산시킨 게 정말 계모라면. 하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미로. 동정이 아니라 동맹으로.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10년간 모은 증거예요. 도윤이 파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들,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이메일 출력본. 하은이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보는 의심받지 않아. 어디든 갈 수 있고 아무도 경계하지 않지.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은이 아버지의 계약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 사장 계약 조건 변경 마이너스 윤 여사 지시.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계모가 직접 지시한 거예요? 그래. 원래 계약서는 정상이었어. 그런데 서명 직전에 조항이 바뀌었지. 여기 봐. 원본 계약서야. 원본은 정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납품 기한도 여유 있고 위약금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계약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나 때문이야.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계모는 당황했겠지. 바보 아들이 갑자기 위협이 된 거니까.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곳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어. 그래서 계모는 다른 방법을 찾은 거지. 바로 당신이야. 저요? 빚에 묶인 며느리. 도망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는 완벽한 감시자이자 족쇄. 하은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 처음부터 덫이었다는 것. 그런데 도윤이 하은을 봤습니다. 당신은 예상과 달랐어. 감시자가 아니라 유일하게 날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어. 하은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아직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뭔데요? 자금 흐름. 계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그게 있어야 완벽해. 도윤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본사 회계 시스템에 접근해야 해. 거기 모든 기록이 있어. 어떻게요? 내일 본가 식사 때 내가 시간을 벌게. 그동안 당신이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이걸 꽂아줘. 도윤이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것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무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 하지만 지금이 기회야. 도윤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10년을 준비한 복수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본가 식사 자리. 하은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윤미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좀 늦으신데요. 먼저 식사하시죠. 그때 도윤이 갑자기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도윤이가 또 이러네. 아가, 좀 데려가서 옷 갈아입히거라. 네, 어머님. 하은이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왔을 때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회장실로 가.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꽂으려는 순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윤미령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하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게 뭐야? 손에 든 거. 윤미령이 USB를 낚아챘습니다. 역시 그랬군. 도윤이를 선동한 게 너였어. 아니에요. 입 닥쳐. 여보세요? 경찰이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것도 시아버지 서재에서. 어머님, 제발. 그리고 며느리의 아버지를 조사해 주세요. 예전에 우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습니다. 하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하은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서 사장님, 횡령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횡령이라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아버지를 연행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은은 그 모든 걸 멍하니 지켜봤고 본가로 돌아온 하은은 무너져 내려 별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가만히 있었어야 했어. 욕심을 부려 복수하려고 했고 그 결과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바보가 아닌 진짜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하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자신했어. 계모를 너무 얕잡아 봤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증거도 빼앗겼으며 하은의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쓰러졌습니다. 도윤 씨, 우리 어떡하죠? 도윤이 하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나한테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았어. 이제 진짜로 가면을 벗을 시간이야. 함께 무너지고 함께 일어서기로 한 사람들.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그룹 경영권 이양식이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에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고 윤미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도윤은 바보로 남았고 하은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경영권은 자신의 아들 선우에게 넘어올 것이었습니다. 차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곧게 선 자세, 또렷한 눈빛,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도윤 도련님? 눈빛이 완전히 다른데?
윤미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단상으로 걸어갔고 차 회장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도윤입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바보 행세를 해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윤미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무슨... 앉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범죄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청업체 계약 조작 증거, 서하은 아버지 회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킨 문서, 회사 자금 횡령 내역, 그리고 차도윤 제거 계획안. 이 모든 증거는 10년간 제가 직접 모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이며 화면을 봤습니다. 윤미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회의실 뒤에서 검찰이 들어왔습니다. 윤미령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선우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고 도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게 있습니다. 서 사장님 횡령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윤미령이 증거를 조작한 내역이 떴습니다. 서 사장님은 무죄이며 80억 빚 역시 부당한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예, 아버지.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아버지. 차 회장은 눈물을 흘렸고 도윤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의실을 나왔을 때 하은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하은의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모든 혐의가 벗겨졌고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하은아, 너 때문에 살았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아빠한테 빚진 거예요.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자. 그걸로 됐어. 네. 그날 저녁. 하은아, 앉거라. 차 회장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단다. 네. 도윤이 바보가 아니란 걸. 처음부터. 하지만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차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아버지의 성실함을 20년 넘게 봐왔으니까. 그 집안 딸이라면 도윤이를 진심으로 대해줄 거라 믿었단다. 그럼 저희 결혼도 시험이었습니다. 너희 둘이라면 이 집안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었어. 하은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받았던 것이라는 걸. 이제 도윤이가 이 그룹을 이끌 거다. 그리고 미안하다. 힘든 길을 걷게 해서. 아닙니다.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시간, 도윤이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된 후 그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나도.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빚도 없고 계약도 없어요. 나와 계속 함께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도 돼요. 그럼 하은 씨는? 저는. 하은이 잠시 망설이다 웃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선택할게.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왜요? 이 회사보다 나를 사람으로 봐준 아내가 더 중요하니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강요도 거래도 의무도 아닌 진심으로.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서하은과 차도윤. 80억에 얽힌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거래가 아니라 선택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사랑의 시작. 매일 행복과 감명적인 스토리를 전하는 방울방울 이야기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의 인생에 행운이 깃들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